한국 지하철은 일본의 것을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해. 한국에 철로를 깔아준 건 우리 일본이라고.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해. 세계의 지하철에 관한 토론 중에 일본인 학생의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미국 강의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여행 유튜버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한데요. 저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바로 토론하는 교양 수업인데요. 다양한 친구들과 매주 다른 주제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아시아 쪽 지식이 넓고 깊으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교수님 입담이 좋아 수업이 재미있기까지 해서 많은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요즘 수업 중에 많이 언급되는 다양한 나라 중에서 저를 설레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행할 때 제일 좋아하는 교통수단이 철도인데요. 일본은 철도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K-팝을 시작으로 K-드라마와 K-영화뿐만 아니라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까지 요즘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 한국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한국의 유튜브를 보게 된 이유는 저에게 남자 한국인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뚝뚝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운동을 좋아하는 재범이라는 친구인데요. 영상을 볼 때 웃는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재범이와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강의가 더 기다려졌는데요. 이날 강의의 주제는 세계 도시별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라 교수님께서 흥미진진한 주제로 선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주제가 나오면 일본 유학생들이 좀 많이 예민해져서 수업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더라고요. 주제가 지하철이면 한국과 일본이 1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했기에 오늘도 치열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신칸센으로 대표되는 철도의 나라 일본의 도쿄가 1등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자 예상과 다른 결과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정도였는데요. 일본의 도쿄는 2등도 아니고 3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등은 중국의 상하이 지하철이었는데요. 이때 중국 학생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에도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며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터라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학생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일본인 학생 중 다혈질로 소문난 하루토가 강의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저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본이 세계 1위가 아닌 건 말이 안 된다며 일본 지하철을 직접 이용해 보지도 않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혹시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인기빨로 1위가 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심지어 중국인 학생들까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에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럼 오늘의 토론이 벌써 시작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이때 자신있게 중국인 학생 중 왕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같은 중국인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응원을 보내더라고요. 왕웨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상하이 지하철의 우수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상하이의 지하철은 중국의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가 넓은 것은 물론 냉난방 시설이 완벽해 항시 쾌적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등 유럽에 수출하는 것으로 세계 최고임이 증명됐습니다. 수송력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데 비용까지 저렴한 것은 교통수단으로서 최고의 장점이죠. 왕웨이의 발언이 끝나자 중국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무례하게 중국 최고를 외쳤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주장에 발끈한 듯 일본인 학생 하루토가 왕웨이에게 반문하더라고요. 직접 상하이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학생 왕웨이는 당황하며 본인은 중경 출신이라 직접 이용해 본 적은 없다고 얼버무렸는데요. 하루토는 비웃으면서 본인은 직접 상하이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웨이 말처럼 상하이 지하철은 넓고 시설도 좋으며 에어컨도 잘 나오고 저렴하지요. 왕웨이는 하루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자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하루토는 왕웨이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 또 비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말에 중국 유학생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참기 힘든지 바르르 떨기까지 했는데요. 하루토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중국인들은 무질서하며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이며 화장실 줄이 길면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것까지 목격했다며 하루토는 당시를 회상했는지 몸서리를 쳤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표를 사기 위해서 발권기 앞에 선 줄이 얼마나 긴지 누구나 그 긴 줄을 보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환승할 때는 너무 넓은 이유로 환승이 오래 걸려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하루토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봐야 이용하는 승객들의 공공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체감의 질은 매우 떨어질 뿐이며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비아냥댔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왕웨이도 화가 났는지 격양된 목소리로 반론을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일본 지하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적자 문제로 인해 1987년에 국가 소유의 철도를 민영화하였는데요. 이 결과로 민간 기업이 소유자가 되면서 수익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식으로 이용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 시설 보수를 미루는 안전 불감증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로 눈이 많이 내리는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철도 관련 사고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의 경험에 따르면 일본도 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1시간도 걸린다며 줄을 서는 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일본의 논점을 흐렸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보다 순위가 높은 건 근본적인 문제인 시설 관리와 보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듣고 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중국은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고 일본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하철은 어느 정도일까?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무뚝뚝하던 제 친구이자 한국인 학생인 재범이가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준비했는지 빔 프로젝터에 핸드폰을 연결하더니 준비된 자료들을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한국의 지하철의 장점들을 나열하기 전에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한 유명한 기사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정리한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일 한 가지 중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말할지 고민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지하철의 공통된 문제점이었던 표를 사기 위해 발생하는 대기시간이 문제였던 것을 보고 이것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표를 사기 위한 대기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지하철을 탈 때 티켓을 사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에도 카드형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인원이 적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지하철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카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면 가능하고요. 아니면 선불 교통카드를 구매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되는데요.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티켓을 사는 인원이 아주 적은데요. 한국도 이 카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하철역마다 갖춰진 보관함도 이 카드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인데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 많던 중국인과 일본인 학생들 모두 입을 꽉 다문 채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저처럼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재범의 말에 경청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은 수송인원 세계 3위, 영업거리 세계 4위, 운영 역수 세계 3위로 세계 어느 도시의 지하철에 뒤처지지 않는 수송 능력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런던 지하철 요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저렴합니다. 즉 중국과 일본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한국의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1등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을 끝으로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재범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눈빛으로 서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인 학생들은 입만 오물오물댈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더 이상 반론은 없는 거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본 학생인 하루토가 벌떡 일어나면서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일본의 것을 흉내를 낸 것이고 우리가 깔아준 철로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두고두고 감사해야 한다고 아직도 일본이 깔아준 철로를 쓰고 있지 않느냐면서 한국은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때 제 친구이자 한국인인 재범이 반론을 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범을 손짓으로 저지시키신 교수님은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일제가 통치한 것을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건설한 철로는 단순히 철로가 아니라 지배와 수탈의 통로이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격화시킨 식민지 철도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이 고맙게 철도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으로 부설권을 강탈하고 땅과 노동력을 가혹하게 착취했습니다.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으면서 일본은 2천만 평에 달하는 철도 용지를 수용하고 한 해 동안 1억 명에 이르는 한국인을 동원해 살인적인 중노동을 강요했는데요. 살인적이고 강제적인 한국인 노동을 통해 일본은 불과 5년 만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000km나 되는 장대한 철도망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공사를 시작한 경의선의 완공이 1년이 채 안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슬프고 무서운 현실인데요. 애초에 철도 자체가 한국을 위한 수송로가 아니라 철저히 일본이 병참 수송로로 사용하기 위해 구상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몇몇 한국인 여학생 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친구인 재범이도 입술을 꽉 깨문 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일본이 병참 수송 용도로 건설했다는 증거는 철로의 종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당시 철로가 좁은 협계를 썼고 중국은 당시 세계 표준 넓이인 표준계를 쓰고 있었는데 즉 일본이 단순히 한국을 위해 지어준 것이라면 비용도 비싸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표준계를 한국에 설치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국의 철로에 협계를 쓴 이유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목적이 한국을 위한 것이었다면 일본 내 설치한 협계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아직도 일본 내에도 설치 안 한 걸 한국을 위해 베푼 거라고 억지 주장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설치한 철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다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경의선, 만포선, 함경선 등의 국경 철교를 통해 만주 철도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륙 침략을 선도하는 동맥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를 동서로 잇는 철로는 아예 지을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즉 일본의 목적은 일본과 만주를 잇는 국외 수송이 주였고 한국 내 유통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인데요. 심지어 철도 운영마저도 일본인이 독점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지어줬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설치한 철로를 남한 국민이 복원하고 산업선로를 정비해가는 과정은 눈물겨운 역사의 증거이지 결코 일본에 감사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토론에서 비판은 인정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없다면 올바른 토론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을 듣고 왕웨이와 하루토는 부끄러운 건 알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듯 목례를 하였는데요. 교수님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수업을 듣고 나니 한국에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졌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이제부터 방학이어서 스케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저의 직업이 유튜버이기도 해서 바로 한국의 지하철을 주제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세계 교통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 학교에 바로 신청해서 비행기 요금 부담은 덜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범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재범이 승낙해줘서 혼자가 아닌 재범과 같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재범과 흥미가 생긴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자 엄청 설렜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아무튼 많이 설렜는데요. 한국에 도착하니 이 설렘은 금세 놀람과 경악으로 바뀌었는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듣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와이파이도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뻥뻥 잘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하철뿐인지라 재범을 재촉해서 얼른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 가는 길도 안내가 잘 되어 있고 쾌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하철을 처음 봤는데요. 저의 눈이 2배로 커지고 와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났는데요. 지하철이 인천공항 수준으로 청결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이처럼 좋아만 했는지 재범이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부끄러워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그때 재범이가 또 웃으면서 아직 지하철이 오려면 5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저보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 재범이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나오는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법처럼 예정 시간에 맞춰 도착하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한국의 서울 지하철이 1등을 한 이유가 이해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한국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어에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에게까지 이렇게 친절하다니 승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느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그렇게들 칭찬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도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자동차 난방 시트에 앉은 것처럼 따뜻해서 깜짝 놀라 재범을 바라보니 한국 지하철은 의자에도 난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캐리어를 자리에 들고 타지 않고 지하철 한쪽 구석에 놔둔 채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캐리어는 신경도 안 쓰고 핸드폰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손에 들고 있어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도난 사고가 비일비재한데요.
한국은 저렇게 방치해놔도 아무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마조마해서 지켜봤는데 가방 주인도 안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캐리어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의 매력은 시설에만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만드는 한국인들 자체가 지하철의 장점이었던 것이었어요. 왜 한국이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하철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는지 재범이는 저를 치명적인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마구 뛰었는데요. 이게 지하철 때문인지 재범이 때문인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너무 기분 좋은 지하철 체험이었습니다. 재범도 저의 놀라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한국의 지하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며 고맙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녁은 본인이 사주겠다고 맛있는 식당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곳은 말로만 듣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식당인지 저 말고도 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재범의 말을 들어보니 BTS가 자주 오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어려 보이는 여자 외국인이 많아 보였는데요. 자리에 앉으니 바로 직원이 물과 음식과 물수건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나와서 재범을 쳐다봤는데요. 재범의 말로는 한국 식당은 물과 사이드 음식인 반찬은 서비스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케첩 같은 소스나 서비스로 주지 물이나 사이드 음식은 전부 주문해야 하는데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나왔는데 고기가 거의 다 익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걸 초벌구이라고 하는데 살짝만 더 구워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두꺼워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범이 고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줬는데요. 가위로 싹둑할 때마다 보이는 핏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는데요. 사실 고기를 칼로만 잘랐지 가위로 자른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재범이가 가위로 자르는 걸 직접 보니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범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상추라는 채소에 고기와 쌀밥과 쌈장이라는 소스를 얹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주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쌈이라고 부른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쌈을 재범이가 저에게 먹여주려 했는데요. 저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조금 부끄러웠지만 재범이 아하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아를 하면서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재범이 눈앞에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입안에서 느껴지는 삼겹살의 육즙과 쌈장과 쌀밥이 어우러지면서 내는 달콤함까지 제 입안에서 불꽃 축제가 열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재범이 쌈을 싸준 방법대로 몇 번을 계속 싸먹었는지 순식간에 삼겹살 2인분을 다 먹었습니다. 쌈을 싸먹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몇 번 먹다 보니 다 먹었는지도 몰랐는데요. 다채로운 쌈의 매력에 빠지면서 재범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범이는 원래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같이 가자고 해서 여행을 취소하고 같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한국이 좋아서 간다는데 당연히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말해주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범이는 미국에서 교수님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먼저 복귀해야 했는데요. 전 아쉬웠지만 이렇게 저를 안내해준 거에 고마움을 전하고 미국에 돌아가면 밥을 같이 먹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은 기간 한국의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KTX부터 고속버스, 마을버스, 택시와 수상택시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제일 매력적인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이게 재범과 같이 경험해서 그런 건지 그냥 지하철 자체가 매력적인 건지 잘 구분은 안 갔지만 확실한 건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1등을 할 만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하루토에게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이용해보니 정말 세계 1등이 맞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어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재범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재범도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